그동안 중국의 동쪽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이웃 국가들의 해양 영토를 넘보면서 위협을 일삼아왔던 중국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등의 국가들 이른바 격자 동맹을 구축하면서 이 중국의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자 지면을 통해서 오커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을 말하는 거죠. 이 오커스 확대 등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협력협정이 구축되면 중국은 더 복잡한 잠재적 적대국 네트워크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지역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도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중국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오커스의 확대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건데요. 기존의 오커스 3국 체제에 일본과 한국까지 포함시켜서 명실공히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는 견고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이 오커스의 확장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앞으로도 변화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오커스의 확대는 기묘하다 이렇게 논의를 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가 일본의 첨단 방위 능력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오커스와 협력해야 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커스의 확장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응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또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대학원의 콜린 코 선임연구원도 오커스에 추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와 뉴질랜드 모두가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무인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 극초음속 능력과 관련해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의 말레이시아 캠퍼스의 부교수인 벤자민 바튼도 오커스의 확장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안보동맹 조약이나 미국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튼은 이어서 이들 국가는 대부분 무기 산업이 잘 발달했거나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일한 비율로 군사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예산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를 오커스에 참여시키면 지역 전체의 임시 안보 협정으로서 오커스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튼은 그러면서 목표는 안보 관점에서 이런 관계를 공고히 하여 영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튼이 여기서 말한 이 최종 목표라는 것은 오커스가 사실상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도 바로 오커스의 확대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일단 토마스 히스 등의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단계에서 오커스의 확대가 제2의 나토를 지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중국 공동 전술을 펼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그룹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당연히 주일 미군이 참전할 수밖에 없고요. 일본 역시 센카쿠 열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한미군 역시 대만 전쟁에 끼어들면서 한국도 어차피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커스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판 나토로 진화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벤자민 바튼 교수도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인해서 미국이 베이징과 타이베이 간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는 외교 및 안보 전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은 지난 13일 전날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마르코스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 생각에 3국 합의는 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 지역,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말하는 거죠. 또 아시아, 남중국해 일대의 역학관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대목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열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합동 군사훈련 등 3국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당장 오커스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미국, 일본, 필리핀의 안보 협력은 사실상 공동방위조약 성격의 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과 일본, 필리핀 간의 3국 간 안보 협약은 사실상 오커스 확대를 통한 군사동맹으로 가기 전까지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 역학관계가 달라질 것이라 그러면서 자신감을 피력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안보협력 선언이라든지 오커스의 확대 문제 등이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중국은 필리핀 영해 내의 일부 섬들까지도 구단선 안에 있는 중국의 영해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물대포를 쏘는 등 주권 침해를 일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민간 선박 등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 필리핀 안보조약에 의거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중국은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또다시 필리핀 영해 내에 침범을 해서 간보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 대응으로 나간다면 중국은 정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번 미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선임 분석가인 말콤 데이비스는 이런 상황의 전개는 중국 핵심 공산당 지도부의 마음속에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연합체를 형성하고 또 군사력을 결집시킨다면 중국도 무력 사용의 잠재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힘을 기초로 한 도발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콜린 코 연구원도 미일 필리핀의 안보 협력을 위시한 격자 협력 그룹이 형성된다면 앞으로 미국이 홀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격자 그룹들이 서로 중국을 방어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무력 도발 의지는 갈수록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무기 공동 개발 그리고 생산,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 연합 감시 체제, 훈련 확대 등 국방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미일 동맹 관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필요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 전환하는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라는 개념은 중국이 극히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중국의 무력 도발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까지 직접 이루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결국 일본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대중국 견제를 비롯한 영내 그리고 글로벌 안보 현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돼서 미국이 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루스 베네트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몇 년 뒤에는 일본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활용해서 북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일이 합의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역량 공동 개발은 한국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에서 연이어 열린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미일 필리핀 정상회담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있어서 중국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해 사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또 자칫 이번 협력 세력과의 싸움에서 개망신이라도 당한다면 시진핑의 위상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도 함부로 날뛰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앞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역학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